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5월의 어느덧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이제 관세를 실제로 부과한 게 5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에 정말 점입가경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고요. 3주 차를 맞고 있는데 뭐 여전히 해결의 돌파구보다는 카드를 참 많이 쥐고 있다. 어떤 카드들을 또 내놓을까 이런 상황들로 결국은 강대강으로 아직은 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번 주도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떤 얘기가 또 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마지막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금리 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시장에서 압박을 하지만 금통위가 뭐 당장 금리를 내리진 않을 거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도 어쨌든 긴장 가운데 약간의 반전 혹은 바닥 다지기 이런 걸 좀 기대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은 좀 올랐습니다. 0.3% 다우가 올랐고요. 나스닥도 소폭 올랐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이 또 휴장이죠. 메모리얼 데이로 또 휴장이어서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는 또 안 열리게 되는데요. 자, 또 주말에 있었던 뉴스를 포함해서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만납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랑 아주 재밌게 골프를 치던데 네. 중국에도 골프장 많을 텐데 가서 좀 이렇게 시진핑이랑 좀 물꼬를 트면 좋을 텐데 아직은 좀 막막한 상황이고요. 무역 전쟁이 계속 좀 누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어서 그냥 뭐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전달해 드리는 네. 거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뭐 좀 이따가 뭐 자료 준비된 것들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미증시 얘기서부터 살짝 먼저 한번 해보면 뭐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긴 했어요. 주간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우지수가 0.7% 정도 빠졌고 S&P가 1.2%, 나스닥이 2.3% 밀렸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미증시 뭐 사실 그 이전에는 다른 증시들에 비해서는 미증시가 정말 잘 버텼죠. 그래서 지난주는 소위 미증시도 잘 버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뭐 트럼프 표현 그대로 빌리면 사실 하웨이 건드리고 나서 시장이 더 어려워진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합의의 일부로 뭐 하웨이를 포함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건데요. 우리 국내 증시 한번 보게 되면 그냥 뭐 요즘 시장 뭐 안 좋아 뭐 그냥 이렇게밖에 요즘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얼마가 밀렸는지 제대로 열어보신 분들 지금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매일같이 이 종목장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 얼마 밀려서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한 주간에 코스피 지수가요. 네. 얼마쯤 밀렸을 것 같으세요? 주간으로 뭐 네. 하루에 한 1% 밀리고 또 뭐 오른 날도 있고 글쎄 한 주간으로 네. 한 2% 3% 아니에요. 0.5% 정도밖에 안 많이 안 움직였어요. 밀렸다는 거군요. 네. 한 10p 정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삼성전자가 진짜 잘 버텼어요. 네. 금요일 날이야 뭐 삼성전자가 좀 밀렸습니다만 주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정말 잘 버텼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는 뭐 0.5%대 하락으로 뭐 그냥 뭐 마무리됩니다. 문제는 코스닥이. 예.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 밀렸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는 한 2% 밀릴 걸로 생각했는데 안 밀렸다고 하니까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밀렸으니까 2, 3% 밀렸겠네요. 네, 그렇죠? 3% 넘게 밀렸어요. 소위 말해서 종목장들이 싹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종목 정말 잘 버텼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주에 유난히 더 많이 무너졌어요. 그 전에 빠졌던 종목들은 그나마 전에 밀리기라도 했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버티던 종목들이 진짜 죽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온도만 보면 진짜 주식이 이렇게 어려웠나? 라는 생각이 뭐 절로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된 자료들 통해서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죠.
우리가 2018년도에 가장 굵직한 사건 두 가지는 뭐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하고 연준의 마이웨이가 가장 큰 문제였죠. 네. 근데 2018년도에 뭐 모습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뭐 연초장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 얘기서부터 이 얘기서부터 다 관세 부과 뭐 알루미늄 관세, 철강 관세 이거 얘기 나오면서 한번 충격받고 이거 뭐 얼마나 실현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저 또한 뭐 마찬가지로 했었고 그러면서 채워 나가다가 이게 장난이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한 번 맞았고 버티다가 이건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한 번 더 맞았고 뭐 연말까지 해서 조금 들어 올렸던 이게 작년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도의 모습이니까요. 그 2019년도 들어서는 역대급 1월 효과가 옵니다라는 표현과 함께 정말 잘 버티다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월 들어가지고 한번 세게 맞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아물고 있었던 두 가지 뉴스 더 이상 연준이 마이웨이를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뉴스 하나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아물어 가고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를 시장이 인지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급하게 내뱉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흘러온 거야 뭐 지수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고 진짜 앞으로 어떨 건데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하게 표현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다 못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 G20 회담 쳐다보고 있어요. 그 전까지 뭐 이때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할 것 같으니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되기 전까지 어떻게든 좀 봉합적으로 가지 않겠냐. 근데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서 소위 가이던스라는 것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야 이거 그 이전에 해결하기에는 어렵겠다. 이 뭐 베스트로 흘러갈 확률 뭐 한 10% 정도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뭐 그 이전에 봉합되긴 좀 어렵겠다. 이 이전까지는 뭐 주구장창 싸우다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전제 조건은 깔려 있죠. 만나긴 만난다는 거,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고 나서 협상이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봉합이 될 가능성.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좀 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죠. 이거 진짜 최악으로 간다. 최악으로 가면 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얘기 나온 거 보니까 JP모건에서 예측했던데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25%에서 네, 1%로 크게 낮췄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가이던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 정도 레벨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2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중국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가능성으로 흐를 뭐 빤한 그림이기 때문에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최악의 케이스로 흐를 확률 요즘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반영 안 한 거 아니고 그래서 베스트로 흘러갈 확률 제한적인 거는 이미 시장 지수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불확실성 구간에서 뭐 트럼프의 얘기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시장. 하지만 지난주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 지난주 코스피도 뭐 꽤 많이 빠졌을 거야.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10p 정도 빠진 거에 불과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믹스해서 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영 안 한 게 아니다. 이 정도는 반영돼 있는 거고 2000p 돌바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소위 얼마 남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팔기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의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시장, 뭐 그런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패권 전쟁으로 해서 밀리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 시장이 또 유독 여러 가지 요인들로 힘이 없다. 기업 실적들 안 좋은 상황이고 경기도 안 좋은 상황인데 또 5월에 또 MSCI 조정까지 겹쳤어요. 이번 주. 이번 주에 이제 지난 14일 날 이제 권고를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아마 그런 매도들이 좀 있을 걸로 뭐 이전처럼 사실 우리가 처음에 MSCI 들어갈 때 되게 긴장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급에 부담을 주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시장 전망 좀 해주시죠. 네.
국내 시장이면은 제가 움직이는 시장 아니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잖아요. 네. 외국인들 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기업 실적이 어쩌고 이 얘기하는 것보다 수급 분석하는 게 사실 훨씬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제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지금 환율단 얼마 정도 가요? 얼마 전까지 환율단 정말 많이 봤잖아요. 뭐 수직 기울기로 이제 솟아 올라가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환율 어땠어요? 지난주에 환율요 추가적으로 튀어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크게 꺾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1,190원 넘나들다가 뭐 저러다 1,200 찍겠다라는 얘기에서는 이제 한 발 물러났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원화 값을 한번 보게 되면 약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원달러가 올라가는 원화 값이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약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외국인 선물을 한번 보죠.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수급이 현물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자는 거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밀어내기 시작했었던 뭐 5월 들어서의 모습 이후에 현물 시장단을 보게 되면 작지 않은 폭을 밀어내렸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3천억대 매도가 흘러나갔으니까 작지 않은 매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선물단이 만약 여기서 동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선물 동반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밑으로 이제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 선물은요, 현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면 우리 2000p 지금 뭐 밑으로 남아 있는 거 45p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지수대에서 더 밑을 보고 있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원화의 약세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굉장히 불리한 스토리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를 동반하면서 시장 급락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니까 원화의 약세가 이제 속도가 줄기 시작했고 선물단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도의 시그널을 크게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2천 밑을 보고 있는 수급은 아닌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 수급을 보고 있으니까 외국인 성적표를 한번 봐야죠. 외국인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꺼내는 거 아니죠. 외국인은 주머니에서 달러를 꺼냅니다. 달러를 꺼내서 원화로 바꿔서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뭐 투자 활동을 하겠죠. 그럼 외국인 눈으로 읽은,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가 그럼 얼마 정도 되냐? 우리는 2,000 안 깨질 거야, 2,000 안 깨질 거야 이러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달러 기준으로 읽은 이 코스피는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원화로 읽은 코스피는 지금 2,040 정도 나오죠. 예. 그러면 달러가 강세였고 원화가 약세였죠. 그러면 달러 기준으로 읽으면 원화 값이 반영되어 있는 코스피가 더 위로 가겠어요? 밑으로 가겠어요? 더 아래 있겠죠. 더 아래로 예. 가겠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읽은 코스피는 지금 1,900 깔딱깔딱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900선까지 내려와 있는 이 달러 기준 코스피를 대입해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추가적으로 찍어 누르면서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을 구축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달러 환산으로 이 코스피 52주 최고가 대비 수익률을 뭐 통상적으로 한번 이 통계치를 내보면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더라는 겁니다. 뭐 이땐 금융위기가 냈었던 거고요. 이땐 닷컴버블 떠지고 나가지고 한번 망가졌었던 거고 그 이후의 시점들을 보게 되면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뱉어내고 나면 뭐 25% 정도까지 뱉어내고 나면 더 빠지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 부분 뭐 추가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를 할 텐데 더 밑으로 찍어 누를 수급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인 환율 급등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율이 추가적으로 튀어오르지도 않았다. 외국인 수급이 좀 줄고 있는 구간에서 어차피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뉴스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나왔던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이거 제가 들고 나와서 말씀드린 지 꽤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예전에 $10,000 넘었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1,000p 넘었다.
2만 불 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2,000p 넘어섰다. 지금 우리 3만 불은 일단 넘어섰잖아요. 이 뉴스 나온 지 좀 됐으니까. 그러면 3,000p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2,000p 수준에 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그렇게 우리가 2,000p 밑으로 겁먹고 지금이라도 팔까요? 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과연 몇 퍼센트가 적정하냐? 우리 이런 것도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100 넘어가면은 버겁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소위 조정이라는 걸 겪으면서 지금 9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PBR이랑 좀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단기 낙폭을 예. 반영한 상황에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낙폭을 반영할까요, 말까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000p 가까워졌으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서 2,000p가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누르는 힘이 강하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즘 뉴스가 어지러우니까 시장이야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만 추가적으로 2,000p 밑으로 쳐다볼 만한 시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보고 방어적으로들 그쵸. 보시는데 그럴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 게 별로 없다. 맞죠. 테마들이 있으나 너무 짧게 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는 종목들도 변동성이 크니까 안 좋은 얘기나 하면 하락폭이 그렇죠. 크고 그게 이제 어려움인데요.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케이스는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죽어 낮아빠지고 있는데 시장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매일매일 빠지고 소위 말해서 좋은 기업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으면 진짜 회심의 결단을 내려서 내 거 잘라내고 소위 좋다는 기업으로 바꿔치울 수 있는 이런 결단, 이거 소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최고의 케이스는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깨지고 소위 말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도 낮아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떤 종목으로든지 바꿔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해요. 적어도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묻지마 매도식으로 시장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최악의 시장으로 읽을 필요는 사실 없는 거 아니냐. 정말 최악은 시장은 올라붙어 버리고 내게 죽어버리는 건데 지금은 내 것도 빠지고 시장도 빠졌는데 저것도 기회는 남은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결론은 이 그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 시리즈 전 굉장히 좋아해서 다 봤는데 얼마만큼 공감되세요? 저 사진 보면서. 저는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 장갑 어디서 나오는지 다들 아실 텐데 타노스가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온 세상이 바뀌더라는 거죠. 절반이 죽고 난리가 나죠. 네. 지금 저기서 트럼프가 저 장갑 악당입니까? 타노스는 악당이죠. 예, 잘 영화를 안 봐가지고. 네. 예. 그렇죠. 네. 지금 소위 트럼프가 어벤져스는 아니니까 캡틴 아메리카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손가락 한 번 튕기면 많이 바뀌던데 지금 트럼프 입에 그만큼 시장이 출렁출렁 많이 거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죠. 그럼 저기서 튕길 거냐 말 거냐. 사실 그거 지금 누가 정확하게 예측하겠어요. 하지만 튕기고 나면 앞서서 우리 봤었던 것처럼 남는 건 뭐 있는데 라는 식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고 2,000p 밑으로 얼마나 추가적으로 볼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상당 부분 반영했고 더 찍어 누를 시그널들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 쳐다보는 게 맞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2,000p 밑으로 찍어 누를 시그널들이 안 보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비유 드렸던 것처럼 2,000p 밑에 시장을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또 이번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사실은 또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어봤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